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오미크론 공포 속에서도 1달러를 회복해냈습니다. 리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JP모건 보고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지난 24시간 동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공포를 떨치고 반등에 성공한 데 따른 급등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도 리플이 기술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낮은 거래량 또 관심에서 소외가 되면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1달러 선을 넘겨준다면 리플의 강세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AMB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리플은 10월 반등 흐름과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리플 가격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회복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또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리플의 매도세가 좀 줄고 있는 점에도 좀 주목을 했는데요. 리플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XRP NVT, 네트워크 투 트랜잭션 밸류가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온라인 핀테크 및 이 경제 전문 미디어인 파이낸스 피드에 따르면 이달 초에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리플과 미국 SEC 간의 이 소송에 집중을 하면서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XRP, 리플이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냈습니다. 잠시 뒤에 리플에 대한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비트코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연말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역시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군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스닥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의 움직임은 필요한 시점이었고, 어떤 그런 부분, 조정의 움직임이 언제 나올까? 근데 별다른 악재도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근데 그 어떤 시점에서 오미크론 변이라는 어떤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며칠 전에 미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속화에 대한 어떤 이제 논의와 언급이 오고 가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나스닥이 다소 좀 하락 모멘텀이 계속 지속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그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다소 큰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시장 자체만의 이 호재와 악재로 좀 급등락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자체가 좀 주류 자산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전반적인 세계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을 앞두고 두 가지 좀 악재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11월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따른 어떤 단기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조정세가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상승장에 길들여졌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은 크게 이제 뭔가 이 시장의 어떤 좀
뭐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든지 뭐 시장에 어떤 왜곡 현상이 나왔다고 하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걸 다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의 폭을 제가 다 이제 카운팅해서 찍어왔는데 이번에 고점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 최대 폭으로를 찍어 보셔도 조정이 2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마이너스 22%의 조정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조정이 나왔다 보기는 힘들고 실제로 올해 2021년 1월부터 제가 이제 1월부터 모든 이제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각 이제 조정의 세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2021년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이었거든요. 네. 1월에 2만 불에서 시작해서 4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6만 3천 불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2만 불에서 6만 3천 불까지 오르는데 그냥 무한정, 그냥 조정도 없이 무한정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제 2만 불에서 시작해서 처음 4만 불을 찍고 네. 한 마이너스 31%의 조정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5만 불을 찍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한 26%의 이제 조정세가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만 3천 불을 찍으면서 네. 이때는 또 좀 다소 강한 조정세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한 55%까지 조정세가 나와주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 또 이제 9월 달에도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와주었는데 9월 달에도 마이너스 한 25% 정도는 네. 조정세가 꾸준히 나와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홀더 입장에서는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사실 네.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조정 없이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22% 정도의 조정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중요한 이제 단기 어떤 지지 레벨과 단기적인 어떤 저항 레벨을 잡아본다고 하면은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이제 뭐 시장이 뭐 추세가 꺾였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잡아야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지지 레벨 즉 약간 좀 매수로서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여전히 저는 5만 1,000불에서 5만 4천 불대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로서 진입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이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손익비가 너무 명확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한 5만 불, 그러니까 여기서 한 5만 1,000불에서 5만 4천 불에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5만 불 하방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됐을 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드릴 텐데 내용을 브리핑을 드릴 텐데 5만 불 하방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시장의 어떤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좀 조심을 하고 네.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아직까지 5만 불 이상의 위치에서는 저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지 레벨에 대한 기준점이고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네.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못 뚫어내고 새벽간에 잠깐 또 오르긴 했었는데 또 이 하락 추세선을 못 뚫어내고 지금 또 일시적인 단기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 레벨은 그래서 중요한 기준점은 5만 불로 잡으면 되시겠고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을 해서 뭐 정확하게 잡자면은 저항 레벨 59,500불로 보이는데 이걸 넘어서 6만 불 이상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어떤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다음 목적지는 한 7만 8천 불까지는 네. 무난히 연말까지 상승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 속에서도 단기적인 하락들은 한 번씩 나와주고 있는데 그 하락 폭이 한 20%에서 30%가 일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도 좀 일반적인 조정이다,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50%가량의 이 하락 장 속에서 그때 당시 상황을 짚어보자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최근 시점에서 다소 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5만 달러를 하방 이탈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또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알트코인 시장 상황이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나 네. 뭐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로 인해 지금 증시는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가상 자산이 자체만의 어떤 자체만의 이슈나 뭐 악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불행 중에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일시적인 뭐 조정이 나오든 뭐 하든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은 계속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특히 제일 또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이제 조정세가 나와주고 이제 좀 가격이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은 내려갈지라도 이더리움은 그냥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가상자산에 저희 뭐 대부분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는 사실 투자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대장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보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편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알트코인의 또 대장이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뭐 속칭 말해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알트코인들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이 알트코인들의 대장주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더리움에 또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 하이어 하이라고 부르죠. 다우 이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고점을 높이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저는 또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런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보고 요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겠다. 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이 막 패닉세일이 쏟아지면서 뭐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을 잃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다고 하면은 네.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린 어떤 이제 브리핑이나 멘트가 확 달라졌을 텐데 네. 뭐 비트코인이 일시 조정이 나오든 말든 어떤 알트코인들의 시장 상황은 더더욱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몇 주간 또 몇 달 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 라인도 몇 주째 항상 같은 라인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코인 투자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주 리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간 비트코인의 상태가 좀 메롱하긴 합니다. 되게 상태가 비실비실한데,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더리움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하면서 이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지금 기대감을 한층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리플이 최근 제가 저번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제 한번 리플에 대해서 다룰 때 리플이 12월 말에 에어드랍 어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라고 제가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거래소에서 리플 보유자들 상대로 스냅샷을 찍어서 솔로 재단에서 솔로 코인이라는 것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라는 것이 슬슬 공지로 지금 네. 공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이제 고팍스 거래소만 네. 이제 리플 보유자들에게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날 리플 보유자들에게 솔로 코인을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하죠. 네. 뭐 업비트나 비썸이나 코인원이나 혹은 뭐 해외 거래소라고 치면 바이낸스나 네. 이런 이제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게 네. 이제 지원을 해줄 정확한 제가 뭐 함부로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웬만해서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스냅샷을 찍어서 에어드랍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이제 리플에 대한 어떤 보유자들을 상대로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에어드랍 지원을 해주겠다. 그 공지가 뜨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게 항상 가격을 움직이는데 또 중요한 게 이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뭔가 이 건드릴 만한 명분이 중요한데 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또 에어드랍만큼 네. 이게 호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에어드랍 이슈와 그런 어떤 거래소들의 지원 공지와 함께 그게 뜨는 순간
리플은 아주 좀 좋은 어떤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어떤 기대감을 저희가 혹은 그런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 레벨을 잡아 본다고 하면은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드리는 시점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은 1,215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 레벨 잡아온 것은 뭐 현재 가격대입니다. 한 1,100원에서 1,200원대. 네. 이 가격대라면은 정말 저는 이제 매수로서 어떤 매수의 위치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약의 경우는 이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약의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의 경우는 1,000원, 1,000원대, 1,000원대를 하방 이탈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1,000원대를 하방 이탈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포지션을 물량을 조금 덜어낸다든지 손절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뭐 약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과가 입절로 끝날지 우리가 손절로 끝날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리스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리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래소들의 지원 공지가 쫙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리플의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때 만약에 정말 리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는 정말 좀 예상치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네. 최소한 플러스 한 100% 이상은 이제 갈 것이다.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플러스 7, 80%대, 즉 2,000원대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홀더분들께서 굉장히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이 공시 이벤트가 12월 말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아직 12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고팍스 등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해 연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100원에서 1,200원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1,100원에서 1,200원대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죠. 뭐 이게 손절로 될지 익절로 될지 모르겠지만 손익비가 워낙 좋은 자리고 또 이제 리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다뤄봤던 코인 중에 하나가 또 스텔라 루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스텔라 루멘도 12월 15일 날 스텔라 루멘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리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스텔라 루멘도 에어드랍 호재가 있긴 있어요. 네. 12월 15일 날 이제 스텔라 루멘을 보유한 이제 고객들 상대로 대상으로 이제 12월 15일 아쿠아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라고 하는 스냅샷을 찍어서 에어드랍 해주겠다라는 공지가 뜨긴 떴는데 근데 스텔라 루멘은 아쉬운 게 그 에어드랍을 36개월에 걸쳐서 매달 분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 할부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줄 거면 그냥 한 번에 주면 좋을 텐데 뭐 36개월 뭐 이제 분할로 매달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단 낫죠. 그렇습니다. 뭐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도 뭐 리플보다는 좀 호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하지만요. 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스텔라 루멘과 리플이 워낙 커플링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두 가지 호재를 두 가지 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